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유학원 덕소관 원장 피승원이고요. 지금 6시 정각입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아이들 2학년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공부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준비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꼼꼼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가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시로 반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부담이 되게 클 것 같아서 3월에 깔끔하게 특강 딱 하고, 아직까지 뭐 실장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시겠지만 중간고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학교 일정상 중간고사가 4일이 잡혀 있는 걸 봐서는 안 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동 사항에 따라서 이제 내신 대비 때 어떤 식으로 반을 개설할지는 3월 수업 이후에 저희들이 어머님들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문자나 블로그 글로 게시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학을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할지 우리 실장님께서 대표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국영수 선생님 들어오셔서 2학년 어떻게 좀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전화로만 뵙다가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2학년은 아시다시피 과학탐구가 이제 뭐 물화생 선택한 친구도 있고 뭐 화생지 선택한 친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일단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은 물리, 화학, 생명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구과학은 안 해요라고 물어보는데 혼자 하라고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혼자 하시면 되고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 들으셨다시피 중간고사가 일정상으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혹여나 이제 이 친구들이 1학년 때 그 통합과학도 중간고사가 처음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 3월 달에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아요. 지금의 일정 봐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만약에 중간고사가 부활을 한다 하면 저희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중간고사 내신 대비 직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발표 나는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자료 봐주시면서 들으시면 이제 뒤에 물리화학 생명 선생님이 남겨주신 자료는 다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물리, 화학, 생명 선생님들은 주말이 가장 바쁘세요. 그래서 거의 12시간씩 수업이 있는 상황이라 주말에는 같이 좀 참여를 못 하셔서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뭐 물리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물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리는 방학 동안에 이제 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혼자서 다른 데서 공부하고 온 친구도 있을 텐데 물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1, 2단원 정도 공부를 했어요. 네, 1단원 그러니까 물리가 전체가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역학 에너지 단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물리 전체 중에서 가장 킬러 파트예요. 물리 전체에서 가장 킬러 파트고 이게 이제 1학기 범위라서 여기만 잘 넘어가면 2학기는 좀 할만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아이들이 엄청 막 이제 어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2학기가 넘어가면 좀 할만해요. 물리는. 그래서 1학기 역학적 에너지 파트를 조금 많이 공을 들여야 되는 파트이고 실제로 이 파트가 방학 때 아이들이 한 번은 해봤을 텐데 한 번 했다고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던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수업을 들으면 알겠는데 문제는 한 개도 못 풀겠어요. 막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그 역학적 파트는 2번, 3번, 4번 계속 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좀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학 동안에 역학 에너지 당연히 한번 돌았는데 이 와부고가 뭐 1학년 때 통과 시험 봐서 아시겠지만 와부고 통과 시험조차도 물리가 거의 물리 원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험지를 보시고 당연히 물리 원 수업도 시험이 그 이상으로 나오면 나왔지 덜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이 역학 에너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이제 개념 수업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복습으로 간단하게 이제 개념 정리는 하겠지만 이때는 이제 저희가 뭐 지금 써드린 것처럼 아이들 이제 모의고사나 평가원 문제나 수능 특강이나 여기에서 아이들이 고난도 문제를 제외한 중고난도 문제까지 200문제를 푸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풀이에 조금 더 그러니까 개념과 문제풀이를 좀 접목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이제 3월 달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 수업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2단원, 3단원은 그래도 할 만할 거예요. 그래서 그 2단원, 3단원은 학교 진도에 맞춰서 저희가 또 한 번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특강은 한 번 열 거예요. 열 거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전에 직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특강을 열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물리는 너무 어려운 과목이라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5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수요일 날 수업을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요. 그래야 기말고사를 좀 잘 치를 수 있지 않을까, 물리는.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 3월에는 3월 둘째 주부터 수요일 날 5시 반부터 10시까지 4시간 30분 과정으로 열리고요. 그렇게 3월 3번 열면 4월에는 중간고사가 없는 이상은 수업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수업은 다 녹화해서 동영상은 아이들한테 다 제공할 거고요. 복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랑 단톡방, 카톡 이용해서 계속 상시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1단원, 2단원 양적 관계 파트라고 하죠. 네, 이 단원이 이제 화학의 킬러예요. 근데 화학에서도 2단원이 이제 요 과정만 넘어가면 2학기는 또 좀 할만합니다. 네, 근데 물리화학이 1학기가 다 킬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1학기 때 하는 양적 관계에서 애들이 정말 많이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물리는 수업을 들으면 수업은 알아듣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학은 수업도 못 알아먹겠는데 문제도 안 풀려요.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적 관계도 엄청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좀 복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저희가 방학 동안에 뭐 학원에서 들었든 다른 곳에서 들었든 화학도 다 한번 수업은 했을 텐데 그거와 더불어 3월 달에 이제 3회에 걸쳐서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양적 관계 파트. 그러면 요게 이제 1학기의 킬러 부분이 될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3월 7, 8, 9 금토일 3일만 수업해요. 3월 7, 8, 9 3일만 수업하고 요 이제 시간은 7일 날 금요일 날은 5시 반부터 10시까지 수업이어서 혹여나 금요일 날 영어 수업이 겹치는 친구들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일요일 수업 들어줘야 돼요. 영어 수업이 겹친다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아침 9시부터 4시간 수업합니다. 네. 그래서 금토일 3번의 양적 관계 다 정리할 거고 문제풀이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동영상 다 제공하시고 똑같이 질문방 운영하셔서 한 달 이상 질문방 운영하시게끔 해서 다음 우리가 특강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쉬는 날이나 아니면 아이들 뭐 학교 안 가고 뭐 좀 뭐 재량 휴업일이나 이런 날들 있잖아요. 그런 날들 저희가 미리 기획해서 조금 특강 할 수 있도록 아이들 그렇게 운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은 조금 1학기 때는 할만해요. 할만은 한데 양이 많아요. 그리고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명이 보통 1학기 때 과정이 1, 2, 3단원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 이제 유전 파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2학기에 이제 킬러 파트가 나오는데 생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3번으로 정리를 끝낼 거예요. 3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금요일 날 5시 반부터 10시까지 3번으로 정리 끝낼 거고요. 요때 저희가 1단원은 이제 사실은 뭐 정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1단원을 배제하고 2단원, 3단원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단원은 선생님께서 수업 동영상을 따로 아이들한테 제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동영상으로 들어도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을 거고요. 2단원, 3단원, 특히 3단원이 이해해서 외워야 될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좀 요점 정리 잘 해서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을 해주실 거고 요 요점 정리 수업을 한번 들어주면 아마 한 학기 동안은 조금 생명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직전에 한 2회 정도 뭐 이렇게 해서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전 보강 전에 해서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내용 정리 한번 싹 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 특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화생 3개를 3월 동안에 한 번은 비내신 기간에 정리를 해놔야 일단 학교 가면은 수행평가 할 때도 문제 푸는 형식의 수행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수행평가 때도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때 한 번에 몰아쳐서 모든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물리화학 생명은 3가지 특강으로 3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어 가르치는 강민재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계실 건가요? 아니 계셔도 됩니다. 그 사실 뭐 오늘 많지는 않으셔서 그냥 가볍게 저랑 그냥 수업하는 느낌으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작년에 실적이 좀 좋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성적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반짝 그냥 성적 내고 끝난 건 아니고요. 보시면 쭉 이제 2학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1, 2등급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학년 친구들도 신규생들이 들어오면 문학을 아마 하나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제 조교진하고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노베 친구들도 처음부터 쭉 성적을 끌어올릴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 이제 이 설명회가 개강 설명회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좀 끌어올려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와부고 국어는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인데 고2 국어는 요거보다는 좀 쉽거든요.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만 출제가 되는데 고1 때 비해서 문법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좀 평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 최근 수능 경향성 자체가 문학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문학을 좀 난도를 좀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대체적인 문학 출제 경향이거든요. 일단 문학만 출제하고요. 근데 이제 교과서 범위가 드디어 들어갑니다. 1학년 때는 문법만 들어가고 문학은 이제 수능 특강에서 냈는데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이 쭉 들어갑니다. 와보고는 지금 미래엔 교과서를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교과서만 내지는 않고요. 추가 학습 작품들, 학교에서 프린트나 유인물 배부하는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아예 배우지 않은 작품들도 많이 나와요. 뒤에 보시면 한 26개, 28개 정도 나옵니다. 작품 자체만. 소설 포함이고요. 시 포함이라서 이게 학생들이 그냥 암기를 통해서는 좀 해결이 좀 어렵지 않을까? 수능식 학습이 좀 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밑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걸 보시면 요게 이제 문학이 좀 어려운 이유들인데 와보고 출제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요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작품들이 이렇게 많은데 26개 작품이 있는데 각각 거의 한 문제씩 나와요. 작품 하나당 거의 한 문제씩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 그것도 이제 그냥 내용 일치불일치만 판단하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태도 비교, 정서 비교, 뭐 표현상의 특징 다양하게 이제 학생들이 감상을 좀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예시를 들어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이제 제 재원생도 한 명 있는데 민서도 한번 풀어봤을 텐데 그 수능 기출을 하나 들고 왔어요. 최근 수능 국어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물수능이었는데 재작년 수능 2024학년도 수능이 문학으로 83점을 만들었거든요. 1등급 컷이 83입니다. 근데 문학 작품이 어떻게 출제가 됐냐 한번 보시면 조금 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이제 갈래복합 세트인데 가, 시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 시 하나 나왔습니다. 요 작품이 이제 EBS 수능 특강 연계 작품이라서 고3들이나 재수생들은 조금 익숙했고요. 그다음에 다 넘어가시면 요게 이제 수필인데 제가 학부모님들께 요 한 문단만 한번 읽어보시라고 지금 시간을 잠깐 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거 보셔도 되고 그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당시 수능에서도 고3 재수생들이 딱 요 지문을 마주쳤을 때 이게 뭐야? 이게 제목이 이즘을 논함이거든요. 이게 한문수필입니다. 한문수필을 이제 한글로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해석이 어려운데 이 첫 문장 읽고 나서 이 두 번째 문장부터 쉽지가 않아요.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좀 헷갈리는데 한문 수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이제 수필이기 때문에 뭐 그냥 쭉 읽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중간중간에 의미 구절들을 좀 정리하면서 읽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은 더 가관이거든요.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여기서부터는 또 애들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사실 필자가 자기 주장하고 반대 가정을 딱 설정해 놓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문단부터 본격적으로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냐.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있는 데서 나온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존재하고 혹은 잊어야 되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분류하면서 좀 읽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수필이 나오면 그냥 휘뚜루마뚜루, 소위 그냥 휘뚜루마뚜루 읽어도 문제가 풀렸어요. 요즘엔 그렇게 출제가 안 되고 그럼 요것만 어렵냐? 사실 앞에 있는 시도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것도 그냥 읽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뒤에 보기를 활용해서 그나마 좀 읽어야 되는데 보기 자체를 좀 보시면 요건데 보기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이 주황색 표시를 좀 해놓긴 했는데요.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쇠락하고 생성하는 것,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성으로 이어지네? 그럼 그게 뭔가 변화이긴 한데 순환한다는 말인가? 여기까지 한번 이해가 왔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자연과 어우러진다라는 건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는 건데, 적어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건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순환의 힘, 변화하는 힘을 수용하면서 사실은 생성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탐색한다. 여기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를 딱 보시면 첫 줄부터 이게 그 생각이 떠오르진 않아요. 그럼 아이들이 보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건 요 정도입니다. 뭐 그림자가 그냥 떠오르는데 시간이 좀 지났네. 근데 단청은 연년이 빛을 잃었으니까 쇠락의 이미지까진 좀 떠오르는 것 같다. 근데 두리 기둥에 틈이 생긴다. 기둥에 틈이 생긴다는 건 시간 좀 오래 지났다는 거고 튼튼하지 않은 거니까 쇠락의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뒤에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냥 스며든 게 아니고 상처처럼 쓰라리게 만든 거니까 조금 안 좋은 작용을 얘기하는 건가? 근데 뒤에 요렇게 나옵니다. 반응이. 그러나 요렇게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그럼 서럽지 않았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괜찮다는 거네. 그럼 아까 보기에 나온 것처럼 수용이라고 읽어야겠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때문에 쓰라리게 되고 상처가 생기고 뭔가 쇠락의 이미지로 가는 건데 그게 그다지 서럽지 않았으니까 자연이 원래 이렇게 쇠락에 관여하는 거고 그걸 내가 좀 받아들여야겠다. 그럼 받아들이면 또 다른 생성으로 갈 수 있다. 여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제 가시를 읽을 때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고 밑에 보시면 요 정도가 힌트가 나옵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 풀이 우거졌다. 주춧돌에 풀이 우거졌다. 이게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쇠락 같은데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드디어 생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생성의 이미지. 그러면 쇠락의 이미지에서도 싹이 사는 거니까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는 거구나. 사실 요 정도까지만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걸 100%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고 요 정도 파악하고 밑에 뭐 별들이 돌아온다, 순환적 이미지가 나오네.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선택지에 넘어가서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선택지 기준에 맞춰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문학이 어려운 게 작품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기를 통해 읽어도 문학 작품에서 한 50% 정도밖에 해석을 못해요.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택지에 나왔을 때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 뒤에 탐색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건가 요거 판단. 밑에도 쓰라리게 스며들었네, 서럽지 않다고 했네. 그러면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하는 건가? 서럽지 않다고 했는데 수용하는 것, 받아들인다고 해석할 수 있겠군. 이렇게 판단하는 게 원래 문학에서 정답을 고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옛날에 뭐 예를 들어 학력고사나 완전 초반 수능은
사실 나온 걸 찾으면 되는데 요즘 수능은 보기만 가지고 시 자체가 해석이 안 됩니다.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기준은 선택지를 보고 이 기준으로 해석했을 때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은가? 요 개연성이라 부르는데 개연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딱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수학처럼 답이 딱딱딱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학은 일종의 허용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허용해 줄 수 있을까? 요 선택지에 맞춰서 해석했을 때 완전히 어긋나지 않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적절한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 여기서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가 돼야 돼요. 아예 해당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 문제에 대한 어떤 접근법이나 생각 자체가 좀 달라져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와부고 자체가 문학 문제를 낼 때도 그냥 내신식으로 내진 않거든요. 달달달달달 외워서 낼 수 있지 않고 내는 걸로 출제하지 않고 수능 출제 경향에 맞춰서 좀 내는 그런 어떤 대체적으로 그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문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도 보셨겠지만 작품이 26개입니다. 이게 26개를 6주로만 나눠도 한 주에 뭐 한 4, 5개씩 쳐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이거를 그냥 다다다다다 암기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앞서 말한 과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이걸 혼자 한다?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국어 가르치지만 2학년 2학기가 되면 독서가 됩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당연히 좀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독서는 그래도 내가 좀 혼자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이미 수시나 어떤 정시 윤곽도 나왔을 거고 독서는 또 수능에 기출되는 것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계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문학은 다릅니다. 교과서 출제 범위,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 수능 출제 범위고 그게 EBS도 똑같이 연계되고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또 외부 작품으로 내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문학은 사실 수능 준비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좀 준비해 주셔야 여러모로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좀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는 걸 아이들이 바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6주 정도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공부 자체가 특히 문학은 애초에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 중 하나다. 다 출제될 수 있고 특히 15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평가원에서 교과서에 있는 작품 출제하겠다라고 해서 매년 출제하고 있거든요.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시 따로 수시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수능 기출이나 EBS 수능 특강 외부 연계 작품 내실 때 요 베이스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하실 거거든요. 요것 또한 당연히 출제 범위, 학습 범위 내신이나 수능이나 매 한 가지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교재인데요. 이게 1학년 때는 문법 교재만 1년 동안 쭉 갔고 EBS 수능 특강에서 이제 골라내기 때문에 이제 쪼가리 이제 주차별 교재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와보고 2학년은 좀 달라요. 이제 문학 교과서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한 45% 정도는 교과서에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성용 교과서, 이제 교사용 교과서 바탕으로 메인 교재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 있는 해제를 바탕으로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요 미래인 교과서가 또 특징이 작품이 좀 많습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이 교과서를 매년 했거든요. 저는 이 작품들이 거의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작품이 좀 짧게 끊어지고 많다 보니까 양의 압박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주성용 교과서하고 출판사 문제들, 자습서 문제들 기본적으로 다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문제 풀이할 수 있는 다른 학군지 기출 문제들하고 연습 문제들 이런 것들 제가 과제집으로 따로 실어 놓을 겁니다. 뒤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좀 많이 출강한 데가 분당이나 수지 이쪽에 이제 좀 문학을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이 많아서 거기서 제가 다 모은 기출 문제들인데 요거는 이제 거의 직보 전에 X파일처럼 마지막에 좀 마무리할 때 좀 많이 활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모의 지필평가해서 좀 훈련을 시킬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교재들은 한번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학을 그러니까 내신 기간이 아닌 비내신 기간 때는 뭐 할 거냐?
일단 비문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겨울 방학에는 문학에 막 집중해서 했는데 1학기 중간고사를 치고 아마 1학기 기말고사 넘어가는 그 텀에 한 3주 4주 나올 거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실무 체제로 갈 겁니다. 아이들이 모의고사 연습하는 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실무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돈을 주고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이제 제가 2학년 학생들한테 풀려봤는데 사실 이강 콘텐츠가 상당히 좀 비싸요. 이게 주차별 교재로 나가도 한 주당 7,000원씩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풀어본 학생들은 문제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주간지는 이제 안 나오는데 2학년은 모의고사가 따로 세팅된 게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계속 가져와서 좀 실무 수업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을 부교재로 좀 활용할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 방학 때는 이렇게 했고요. 1학기 때는 내신 시험 집중하고 여름 방학 지나가면 이제 얼리 수능반 개강해서 정시 빨리 해야 될 친구들은 정시 체제로 돌리고 2학년 2학기 들어가면 좀 나눠지기 때문에 내신 수업 자체는 한 4주에서 3주 이렇게 줄일 거고 계속 수능 비문학 연습하면서 독서 대비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좀 짜놨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은 6주, 5주 요 정도 될 거고요. 네. 매주 화요일 딱 한 반 있습니다. 6시에서 9시까지 정규 수업하고 9시에서 10시까지 클리닉 하는데 다른 건 다 이전과 동일하고요. 여기 추가 클리닉이 이제 월목인데 이때 조교진들이 1학년 수업들도 있기 때문에 다 상주하고 있을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다 클리닉 받고 물어볼 수 있고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학생별로 편차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 높은 문제들 혹은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 작품 복습부터 해야 되는 친구들 케이스 나눠서 자료를 좀 배부할 생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뭐 주차별 확인 테스트나 뭐 시험 미통과자 페널티 이런 건 이전과 동일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 자체 내신 교재는 일단 바로 만들진 않고 제가 다 교재는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대충 요 정도 요번에 나갈 거다라고 짚어주시면 그때 바로 제작을 들어갈 거거든요. 편집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고 이제 주차별 학습 교재는 프린트 나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주차별로 좀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수능 특강은 특히요. 올해는 수능 특강을 그냥 부계조로 쓸까 싶습니다. 이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문학 작품이 매년 바뀌는 게 아니고 좀 누적되거든요. 출제된 것들은 좀 빠지고 또 중요한 것들은 계속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쨌든 내년에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수능 특강도 한 바퀴 돌려놓으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부교재로 좀 활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특은 문제는 쉽습니다. 문제는 훨씬 쉬워요. 평가원보다. 단 작품이 좀 많기 때문에 작품 위주 학습을 좀 시키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언어와 매치 합법과 작문은 이제 내년부터는 사실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모든 학생이 문법을 다 해야 되고 화작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2학년은 선택 과목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분반을 좀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매주 이제 내신이 아닐 때는 선택 과목별로 이제 체크를 해서 미니 모의고사를 좀 쳐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4일 화요일에 개강하고 한 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자리 배치 딱 해놓겠습니다. 네. 올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원장님 하시죠. 네네. 네. 3월 4일에는 6주가 안 나오기 때문에 3월 4일에는 아마 문학 기본적인 수능 기출 문학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외부생이 많아가지고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열 몇 명인데 작년 1학기 기말 끝날 때 79명, 8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지역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3월 초에 결정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뭐 양주 의정부 해가지고 고학생들이 방학 때 못 듣고 뭐 이제 뭐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면 인원이 가늠이 2학년이 잘 안 돼요. 저도 매년 뭐 이 정도는 된다는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 가르치는 피승원 선생이고요. 와보고등학교 2학년은 매년 선생님에 따라서 좀 나오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3학년하고 2학년 아이들이 얼마 전에 시간표가 좀 실수로 잠깐 공개됐었어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좀 배치가 될 것 같다는 윤곽은 나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뭐 그게 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문자가 와서 사실 저도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배치되면 어떤 식으로 좀 문제가 출제될 거고 어떤 시험 범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좀 드릴 거고요. 우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2학년 안에 끝마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공부가 끝나는 게 어딨냐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수능에 한해서는 분명히 끝이 있는 공부입니다. 2학년 안에 안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1등급에 반드시 도달하는 공부를 좀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 학원의 원장이기도 하고요. 영어를 와보고등학교 친구들 꽤 오래 가르쳐 왔고 좋은 성적을 거둔 경험도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1등급 가장 많이 배출했고 우선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와보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분석을 좀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그래서 무엇을 대비해야 하고 그리고 이번 겨울에 뭐 대부분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들이셔가지고 뭘 공부했는지도 간략하게 깔끔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와보고등학교 내신 특징 이게 부고 이렇게 찍히는데 저희 이제 화면이 해상도가 달라서 저희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본 컨텐츠는 안 잘리니까요. 보시면 아주 높아지는 수능 연계성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연계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민망할 정도로 그냥 수능이 내신 범위입니다. 방금 강민재 선생님께서 뭐 이런 식으로 수능에 나오는데 와보고는 그렇게 낸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영어는 그냥 수능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 범위 자체가 2학년 내신 범위 지난해로 치자면 3개년 수능 기출이 1학기였고요. 6월 9월 평가원이 이제 2학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요. 플러스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연계 추가 지문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고 그 전 3개년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등등의 연계 교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수능 특강 라이트를 썼었는데 그게 작년에 학생들이 우리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썼던 부교재입니다. 그리고 2학기가 돼서는 수능 완성을 썼거든요. 근데 수능 완성이 좀 글이 많이 난해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을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겨울에 학생들 뭐 연습했냐 보면 요만큼을 연습했고 2개를 더 할 거예요. 다음 주 수업이 2번 더 남아서 요거를 이제 모의고사만 연습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린 내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뭐 교육청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모의고사가 이제 출제 자료가 없지만 나머지 것들은 제가 출제 자료가 다 있어요. 요 모의고사에서 무슨 문제는 학교에서 뭐로 변형됐다. 요 모의고사에서 무슨 문제는 학교에서 뭐 서술형으로 나왔다. 요거까지 요번 겨울에 좀 다 풀어봤고요. 이제 학생들이 내신에 공부를 할 때 어차피 계속 3개년, 3개년, 3개년 이런 식으로 끊으니까 또 똑같은 범위가 겹칠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는 어떻게 나왔는가, 재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는가를 다시 한번 또 내신 들어가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정말 국어 비문학 수준으로 좀 어려운 추가 지문이 나왔어요. 지난해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외부 지문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되게 열정 있으신 선생님이세요. 뭐 K 선생님이신데 되게 열정 있게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너무 어려운 지문을 갖고 오셔서 작년에 좀 어려웠다. 올해 그 선생님이 다른 학년에 이름이 안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올해 2학년 맡으실 가능성은 우선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간략하게 가져왔는데 이 이제 가사니가라는 이제 박사께서 뇌과학의 선두주자세요. 나이는 이제 좀 많으신데 이분이 이제 뇌 연구를 하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내용도 참 어려운 게 저도 이걸 가르치려고 공부를 해요. 이게 뇌량 절제술을 받아야죠. 어떤 간질 환자들은 이 좌뇌 우뇌를 끊어주는 뇌량 절제술을 받는데 이 뇌량 절제를 받은 사람들이 왼쪽 눈으로 본 사람들은 뭐 이쪽 입장에서 여기가 왼쪽이죠. 왼쪽 눈으로 보면 우뇌랑 연결돼 있고 이제 오른쪽 눈으로 보면 좌뇌랑 연결돼 있는데 이 거기서부터 헷갈려요. 이제. 왼쪽 오른쪽 하면서 헷갈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언어를 담당하는 건 좌뇌라서 오른쪽 눈으로 본 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왼쪽 눈으로 본 거는 알고는 있는데 대답은 못합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런 그 어떤 굉장히 댄스하고 난해한 글을 가져다 주시는데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쏟을 에너지가 없어서 기본 해석력이나 기본 어휘력을 키우는데 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특징 3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 지문이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나눠주신 지문하고 똑같은데 밑에서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요. 이게 좌뇌랑 우뇌를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시험으로 출제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지문이 좌뇌랑 우뇌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달달달달 외우듯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반대되는 주제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되나? 요거 전교 2등한 학생이었거든요. 전교 2등한 학생 시험지인데 이 친구도 이거 틀렸잖아요. 이 친구도 틀렸어요. 좀 빠르게 풀려 그러다가 틀렸던 경우다. 뭐 그래도 등급은 다행히 잘 나왔었는데 그래서 지문에 원전이 나와서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부분이 나올 때도 있고 1학년 때 이건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두 번째 일부 맥락이 변형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반대의 맥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기본 영어 실력이 되게 중요한 시험입니다. 사실 내가 뭐 우리 이제 2학년 아이들까지는 아직 9등급제니까 한 3등급 안에 들거나 혹은 뭐 2등급까지도 사실 정말 기본적으로 영어력이 안 돼도 내신에 진짜 모든 걸 올인해 준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등급이 되기 위해선 혹은 안정적으로 2등급 이상이 되기 위해선 사실 기본 영어력이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2학년 학생들이 우리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우리 수학과학 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영어 하고 있냐. 국어 선생님이랑 저랑 항상 서럽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해 과학이요. 뭐해 물리요. 뭐해 수학이요. 좀 서러운 부분이 있는데 2학년까지는 그래도 영어에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 욕심 부리지 않아요. 너 무조건 이거 해. 뭐 수학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시키진 않고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선을 제시해 주는 게 제 역할인데 사실 그 부분도 안 해준다면 참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재수하면 또 절대 안 되는 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신 실력이 마지막 특징인데요. 내신 실력 곧 수능 실력이에요. 내신 와부고에서 내신 1, 2등급 받는데 수능 못 보는 학생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능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수능을 보는 거라서 사실 수능 연습만 해주면 돼요. 근데 수능을 잘한다 그래서 내신도 잘하진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이 공부한 민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는 걸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수능으로 볼 땐 쉬운 문제인데 내신에 나오면 되게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특정 지문들은 특정 부분들이 해석이 정말 안 돼요. 그리고 그게 그 문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단어도 어렵고 구문도 어려운데 영어식으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수능은 우리가 이제 주제만 좀 잘 알아보면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도 이 사람이 대충 이런 말 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내신 실력이 수능 실력인 건 맞는데 수능을 잘 보는데 그 학생이 반드시 내신을 잘 본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무슨 주제인지도 알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도 그리고 이 구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도 참 다행인 게 뭐 이를테면 뭐 주변에 많은 학교들 어떤 학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내신 실력이 수능의 가늠자의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주 지엽적인 것들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영정을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수능 실력하고 별로 어떤 상관관계가 좀 덜 하거든요. 근데 와보고 같은 친구들은 2학년 때 1학년 때 2학년 수준의 부교재 공부했죠. 2학년 이제 앞으로 다가오겠지만 수능이랑 평가원 기출 정리할 거죠. 3학년 때는 수능 연계 교재로 내신 시험 보는데 3학년 때는 성취평가제라서 ABC만 나와요. 그래서 부담이 좀 덜하고 제가 수업 자료 정도만 주고 우리 계속 모의고사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차피 수능 지문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선
한 5개년 정도의 수능 기출을 5번 정도는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실제로 그걸 내신에서 해주니까 사실 참 고마운 거예요. 하지만 2학년 때 하기엔 너무 벅찬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커리큘럼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우선 이 강의 시간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려야 이 뒷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잠깐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주 1회예요. 저희가 작년까지 주 2회를 시행을 했는데 과학이랑 수학 부담이 점점 늘어나서 주 2회를 하는 게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아예 하루로 몰아버릴 거고, 그리고 수업은 4시간씩 이루어져 있고, 주 1회 클리닉인데 주 1회 클리닉은 학생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해 주는 건 아니고 학생이 저는 월요일이 제일 한가합니다. 월요일 날 와서 시험 볼게요. 하면 월요일 날 오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이 좋아요. 저는 목요일이 좋아요. 학생마다 선택한 요일에 약속된 시간에 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학 특강 아까 이제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과학 특강 듣는 학생은 3월 중에는 그냥 자동으로 일요일로 등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의 뭐 과학 듣는 학생 중에 영어 안 듣는 학생이 없어서 뭐 굳이 학원에 말씀 안 해주셔도 저희가 과학 듣는구나 하고 일요일로 옮겨놓을 거고 주 1회 클리닉은 학생별로 자유롭게 요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뭐 하루도 안 돼요 이런 학생은 일요일 날 수업 듣기 전에 일찍 와도 되고 일요일 날 수업 듣고 나서 클리닉 받고 가도 되겠습니다. 설명 일정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도대체 뭐 해야 되냐, 내신 기간 비내신 기간으로 나눠야 되는데 모의고사 훈련 꾸준히 해줘야 되고요. 제가 1학년 때는 이제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뭐 태클을 건다든지 너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뭐 몇 번 유형을 좀 더 잘 보자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사실 빵점이 나오는 학생도 없었지만 빵점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고 필자의 의도를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점수를 내는 훈련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는 좀 절박하게 점수 내는 훈련을 시작할 때가 됐고, 물론 3학년 학생보다는 덜 절박하겠지만 이제 정말 시작할 때가 됐고, 두 번째로 기본 영어 실력이랑 감을 최대로 유지해 줘야 돼요. 제가 지금 겁나는 게 뭐냐면 강민재 선생님이 내신 대비 수업을 거의 한 80명 정도 하셨고 저도 내신 대비 수업을 한 70명 정도 했는데 방학 때 학생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잘못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사실 국어랑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닥쳐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수학이 너무 부담이 커요. 그리고 지금 뭐 누구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수학만 하는 학생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3월에 딱 와서 정말 이 기본 영어 실력이 좋다 안 좋다를 좀 떠나서 이 언어는 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감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안 읽혀요 글이. 그래서 글이 눈에서 튕겨 나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첫 주, 둘째 주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감을 좀 끌어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좀 그래도 했던 학생들은 금방금방 올라오거든요. 처음 올리는 게 힘든 거지. 감을 좀 최대로 유지를 해줘야 뭐 지금 영어를 꾸준히 하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감을 최대로 좀 유지를 해줘야 결국에 실력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방안은 주일에 모의고사 무조건 볼 거고요. 저희가 주일에 모의고사는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봅니다. 첫 번째 비내신 기간에는 질 좋은 모의고사를 저희도 모의고사를 만들거나 혹은 평가원 모의고사만 볼 수는 없어요. 평가원 모의고사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되게 질 좋은 모의고사를 많이 구입해 와요. 대치동에서 좀 잘 나간다, 어떤 선생님이 쓰시는 모의고사다 이런 것들을 하나에 뭐 비싼 돈을 주고 사와서 아이들을 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다 만들어서 시험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질 좀 지문을 읽어내는 훈련을 주간지를 통해서 좀 할 거고요. 주간지 이따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휘 테스트는 그래도 클리닉 포함해서 2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수업 올 때 단어 시험 보고 한 번 또 클리닉 올 때 단어 시험 볼 거예요. 꾸준히 단어 외워줘야 되고 내신 기간에는 우리 다 해봐서 어느 정도 알겠지만 주요 내용 정리하고 지문을 좀 도식화해서 이해해줘야 됩니다. 결국에 특정 상관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손필기 자료라든지 문제 푸는 연습 자료라든지 다 줄 거고 아부고등학교는
아쉽게도 교과서의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요. 1년 내내 해봤자 한두 과 정도 하는데요. 안 할 때가 더 많고 작년 같은 경우 한두 과 정도 했는데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어려운 외부 지문을 가져오기 위한 명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어떤 우리의 인지착오와 관련된 주제가 나왔다. 그럼 훨씬 어려운 인지착오와 관련된 외부 지문을 가져와서 보통 그걸 수업하시고 교과서는 그냥 한 들러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 학교 기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없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념이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좋은 기출을 풀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영어는 지문이 달라버리니까 다른 학교 기출을 푸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서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를 제가 또 열심히 만들어서 학생들을 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내신, 내신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커리큘럼은 뭐가 있느냐? 모의고사 설명 들었고 주당 한 권 주간주 훈련 시킬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리려고 놨는데 실장님이 나가시면서 치우셨나 봐요. 잠시만요. 실장님. 저희 주간지 훈련을 방학 때는 사실 풀어오고 채점만 해오면 해왔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학생들 사정 뻔히 알거든요. 우리 허윤정 선생님이 좀 있으면 들어오시겠지만 제가 이런 흉보는 것 같은데 정말 살인적으로 수학에 할 게 많습니다. 일단 영어는 한 과목이고 수학 두 과목이잖아요. 수원수도 다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주간지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는데 앞에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재봉 교재를 만들 수 있는데 재봉 교재를 만드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냥 학원에서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데이 원투 쓰리로 나눠서 거의 초등학생 구몬하듯이 데이로 나눠서 주고 있는데도 안 한다. 아하 아주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어법 앞에 체크할 수 있게 해놨고 그다음에 어휘랑 구문 볼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루에 5문제 정도 데이파, 빈칸추론 그리고 순서 정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 6까지 있고요. 일주일에 여섯 7일인데 하루는 쉬고 6일 정도는 꾸준하게 해줘야 감이 살아난다. 주간지 훈련 꾸준히 시킬 거고 시험 3주 전까지 계속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에 있는 지문 내용 아무리 잘 알아야 내가 뭐 선택지를 읽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못 풀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는 읽어내는 훈련을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제가 만든 주간지로 훈련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면 다시 한번 고난이도 지문들을 수능식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또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저희가 아까 설명의 일정 설명드린다고 했지만 설명의 그 중간고사 분석, 기말고사 분석 설명회 하고 나서 어떤 교재로 어떻게 수업시키겠다, 수업하겠다, 공부시키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내신 기간은 1학년 때와 대동소이하지만 지금 보시면 주 1회이기 때문에 7회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국어는 5, 6회인데 영어는 왜 7회냐라고 하면은 사실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팔자가 좋아요. 왜 팔자가 좋냐면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를 알려주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야? 요번에 무슨 작품이 시험 범위야? 물론 국어도 핸드아웃이 나오긴 하지만 영어는 일주일 전까지 시험 범위 계속 나와요. 그래서 5점이면 온전하게 4시간을 전부 다 내신 수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 정도는 모의고사 해설이나 주간지 같은 거 어려운 지문 같은 거 해설하고 2지문 정도는 우리가 내신 관련된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1주에서 3주차 정도는 범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하고 반복 숙달하는 훈련을 좀 할 거예요. 워크북으로. 분명히 와보고에서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와보고 워크북으로 훈련을 시킬 거고 그리고 4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문법 중심 복습이거든요. 근데 문법만 보겠다는 건 아니고 어려운 내용은 다시 한번 수업하고 문법으로 나올 만한 부분은 문법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회 정도 세순모고를 꼭 보고 싶은데 시험 범위가 너무 늦게 나오면 한 최소 3, 4회, 최소 3회는 볼 수 있고 직보 포함해서 한 5회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들께서 내년에는 꼭 시험 범위를 한 번에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관리를 조금 빡세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학생들 공부를 안 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숙제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와부고등학교를 조금 오래 가르쳤었는데 어 사실 뭐 어떤 특정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세대의 문제. 점점 더 집중력이 안 좋아지고 사실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누군 1등급이고 누군 4등급이고 누군 7등급이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저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 차이는 결국 수업한 내용을 자리에 앉아서 곰곰하게 스스로 고민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건 뭐 제가 검사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 사실 뭐 누구나 옛날을 추억하면 살지만 옛날에는 정말 와부고 수업을 들어오는 게 무서웠거든요. 2017년, 8년 이럴 때는 왜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해와서 정말 엄청나게 창의적인 질문들을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저도 당황하고 저도 공부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 딱 시키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뭔가 영상이 아니면 즐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써져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세대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숙제도 하기 싫겠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숙제가 좀 안 돼 있다라는 어떤 리포트를 받아서 작년부터 숙제를 검사라는 걸 좀 하기 시작했고 올해 좀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진짜 얘네 이제 숙제 검사 안 하면 숙제 안 하는 세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꼼꼼하게 좀 관리를 할 거냐면 우선 앞으로 오픈 클리닉이야. 무조건 오픈 클리닉인데 매일매일 조교 선생님 배치할 거예요. 예전에는 딱 몰리는 시간에만 조교 선생님 배치했었는데 이제 돈이 좀 많이 들겠죠.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한 4-5명 그리고 학생이 정말 뜨문뜨문 오는 시간에는 1명에서 2명 정도 배치할 거예요. 그래야 학생들이 언제 오겠습니다라고 정해놓은 거 외에도 제 시험 보러 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도 제가 가이드라인을 이제 OT 때 첫 시간에 OT 때 줄 건데요. 이제부터 보시면 이 학생도 되게 성실한 학생인데 그냥 풀고 이렇게 X만 해놓으면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풀고 채점을 했구나. 그래서 괜찮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고치는 가이드라인을 줄 거예요. 문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쳐와야 되고 독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쳐와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안 되면 숙제도 안 되면 불러서 할 거예요. 불러서 오픈 클리닉에 와서 불러서 할 거고 안 온다. 안 오면 학부모님한테 오늘 누구 왔어야 되는데 안 왔습니다. 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중심 복습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워크북 같은 경우는 내신 때 그리고 이제 주간지 같은 경우 비내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학생들 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목록화되어 있는 내신 대비 수업 관련해서 이렇게 목록화해서 영상을 올려준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올라가는군요. 마지막으로 저희 설명회 일정인데요.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시험이 어땠다라는 분석 설명회는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학기가 끝나면 이렇게 직접 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학년 설명회는 이게 뭐 어떤 연유에서든지 1학년 설명회보다는 학부모님들께서 좀 덜 오시는데요. 왜냐면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 어느 정도 학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뵙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직접 뵙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 아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강사로서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인데 학생들이 정말 자기들이 인생 다 산 것처럼 행동해요 요새. 이제 굉장히 노련한 척을 해요 자기들이. 근데 사실 노련한 게 아니라 그냥 풀이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와보고등학교 처음 그냥 와보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은 사실 뭐 내신 1점대다 이런 학생들 제외하고 그런 학생 몇 명 없으니까 나머지들이 처음에 와보고 갈 때는 사실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갔을 거란 말이죠. 나는 분명 어떤
성적 이상을 거둬서 어떤 대학에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학교보다는 와부고가 나랑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 텐데 마음이 좀 꺾여서 자꾸 노련한 척을 해요. 토를 달아요. 이거 왜 해야 돼요? 저거 왜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찍어 누르겠습니다. 저는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정말 해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좀 그럴 필요가 있고 1학년 때 성적이 어쨌든지 간에 사실 이미 양동이가 어느 정도 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 구정물을 더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깨끗한 물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든 2학기 정도가 되면 윤곽이 나올 텐데 사실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여러 가지 좋은 학교를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1학년 때 막 5등급대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해서 자기한테 맞는 어떤 전형을 찾아서 우리가 이름 들은 와 좋다라고 할 만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와보고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3, 4등급, 4, 5등급이라고 할지라도 다 저력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다른 학교랑 달라요. 충분히 우리 아이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와부고 2학년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 수학 수업 담당하는 허윤정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사실 오늘 수업 중에 올라온 거라서 빨리 하고 좀 내려가야 되는데 일단은 네, 좀 간결하게 드릴 말씀들 빨리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사실 이제 뭐 1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아시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동네에 이제 오래 살면서 와보고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와보고에서 뭐 내신을 좀 많이 올렸던 경험이 있어요. 수학 내신을 많이 올렸던 경험으로 과외를 이제 많이 하다가 여기서 작년에 처음 1학년 수업을 담당을 했었는데 너무 저는 또 운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맡아서 작년 1, 2학기 전교 1등을 지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꾸준히 저희 반에서 그래도 1등급 학생들이 4명, 5명씩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자랑을 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데 저는 좀 성실의 아이콘 제가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젊은 강사인 것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제가 세상에서 수학을 제일 잘 가르치진 않겠지만 저도 배워갈 게 너무 많지만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선배이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친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또 혼자 고민을 했었던 건데 제가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를 제가 좀 오래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학 강사니까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수학을 잘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사실은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좀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있어서 내가 수업이나 관리에 어떤 것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스타일을 저 혼자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막 뭔가 쉽게 되도록 기술이나 이런 거를 막 알려두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와보고 내신이든 어디 학교 내신이든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잘 보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좀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막 눈물 나게 공부를 해야 그래야 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길이라는 걸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대신에 그 어려운 길을 좀 같이 걸을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걸었던 길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옆에서 좀 응원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지금 시중교재랑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교재들을 보통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내신 기간에 들어가면 내신 기간에 사용되는 교재들은 전부 다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내신 기간, 지금도 비내신 기간이고 보통 한 3월까지는 비내신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개념하면서 저희는 이제 고2니까 모의고사, 고2, 고3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풀 거예요. 계속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복습 자료 제공하고 시험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2학년 학생들 반에서 풀고 있는 건데 A반 학생들은 이제 4점 기출 문제 위주로 풀고 있고 B반 학생들은 3, 4점 기출 문제들을 위주로 섞어서 풀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점수대가 2점, 3점, 4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점 문제들은 아주 기본 문제라서 아이들이 굳이 풀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3, 4점 기출들을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같이 풀면서 뭐 제가 필기랑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도가 나가고 나면 그 숙제 교재에서 항상 유사한 문제로 복수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복수 테스트를 숙제에서 내는 거니까 잘 봐야 되잖아요. 숙제를 해온 거를 그대로 보는 건데 진짜 숫자나 이런 것만 바꿔서 내는 건데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숙제 성취도를 확인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몇 개 이상 통과를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보고, 통과 못하면 또 재시험을 보고 재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와복 학생들을 처음 담당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계속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 사실 문제는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상태들이 되는데, 생각보다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 직전 보강 때까지 있어요. 저한테 직보 때 와서 이거 공식 뭐예요? 막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고, 제가 그때 사실 좀 충격을 받고, 요거는 만든 지 얼마 안 된 건데 이제 보고 있는 게, 요즘은 개념 서술 테스트라고 해서 실제로 개념 공부를 했으면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스스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 시간이 항상 정규 시간에 앞뒤로 붙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3월 개강을 하면 그때부터는 주 3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원이랑 수투를, 왜냐면 지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수상 한 학기에 수하 이렇게 했던 것보다 양이 훨씬 많이 필요하고, 수원 수투를 수업 시간에 개념하면서 문제풀이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방학 중에는 저희가 오전 수업도 있으니까 그게 좀 소화가 됐는데 학기 중에는 좀 소화가 어려울 것 같아서 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 3일로 늘려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클리닉이랑 수업이랑 항상 앞뒤로 붙어 있는데 조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항상 질의 응답을 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말 오답 클리닉이라는 것도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개별 오답 모음, 그 주에 틀렸던 문제들을 주말에 와서 다시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재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저희가 원래는 일요일에만 일요일 클리닉이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학생들 수요가 토요일에도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틀 다 10시부터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오픈을 해놓고 조교 선생님들이 계속 상주하고 계시고, 일요일은 저도 하루 종일 있을 거고요. 토요일도 나오도록 노력을 해보겠죠. 이건 약속은 못 드릴 것 같지만 많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질문을 많이 받아주고 그다음에 오답이랑 이런 거 봐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신 기간 들어가면 사실 이것도 작년에 했던 거를 그거를 조금 더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시킬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작년 내내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 부교재에서 시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잖아요. 부교재에서 생각보다 연계가 많이 되는데, 연계가 될 때 절대로 부교재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고 그거보다 항상 어렵게 더 변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걸 똑같이 선생님의 마음을 맞춰서 낸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와도 좀 대처할 수 있게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애들한테 문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교재 문제에 대해서 해설지에 없는 제가 풀어줄 수 있는 또 좋은 풀이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항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땐 작년에 학생들이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대비해서 와보고 학생들이 좀 연습할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을 제가 선별하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부교재 변형 문제들도 같이 집어넣어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전 보강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말고사 때 제가 아이들 만들어서 줬었는데, 요번에 좀 이것도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적중을 했어요. 제가 완전히 똑같이 거의 그러니까 숫자만 바꿔서 나온 문제들이 이번에 2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서술형 마지막 3번이랑 4번이었는데, 사실 그 1번부터 19번 문제 중에 18번이랑 19번을 제가 그렇게 좀 맞춘 거라서 좀 의미가 컸었다고 학생들이 그러지만, 물론 또 맞췄음에도 못 맞춘 학생들이 있었어서 그거는 여전히 항상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리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재원생 학부모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수업별로 제가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업이 끝나면 그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거 위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를 항상 정리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제 체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실 방학 들어와서 제가 숙제를 좀 제 입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데 좀 과도하게 많이 주고 있어요.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막 쏟아붓고 하고 있어서 방학 들어와서 학생들 숙제 성취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사실 저는 의도한 바이기는 했습니다. 애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로 수학이 너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이 시키고 있고 학생들이 숙제 성취도가 그래서 70% 80%라고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시키고 있고 100%될 때까지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고 해서 끝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숙제 검사랑 성적 문자 같은 경우도 항상 시험 끝나면 수업 끝나면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면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분기별로 뭐 한번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끝나면 또는 뭐 이렇게 방학이 끝날 때 이럴 때 한 번씩 친구들이랑 개별 면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랑 1년 동안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적어준 건데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진짜로 재원생 학부모님들도 계셔서 뭔가 부끄러운데 학생들이 이렇게 적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해 동안 제가 만들어줬던 뭐 컨텐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좋았고 좀 도움이 됐는지를 적어줘서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같이 끼워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월부터는 저희가 주 3일이 될 거예요. 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 3일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수업 시간에는 뭐 월요일, 목요일에는 수원이랑 수투를 나눠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요일에는 이제 비내신 기간 3월까지는 아마 마부고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학 동안도 사실 풀리고 싶었는데 아직은 학생들이 마부고 기출을 풀 정도의 상태가 아니어서 제가 마부고 기출은 A반에서는 딱 한 번 풀렸고 B반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풀렸고요. 근데 이제 3월 들어가면 마부고 기출도 다 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 푸면서 일요일에는 어떻게 보면 그 문제풀이 위주의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학 중에는 저희가 수업도 하고 문제풀이도 할 시간이 나왔는데 학기 중에는 그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일요일에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자체 교재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뭐 필요시에는 모의고사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그 시중 교재도 같이 섞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거 PPT용으로 넣어놨다기보다는 어머님들 혹시 궁금하실까봐 강의 계획서 넣어놓은 건데 거기 자료에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 중간고사 대비가 뭐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 계획서를 항상 올려놓는데 아마도 이제 그 등록을 하시면 항상 저희가 입반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때 제가 항상 밴드 링크 주소를 같이 보내드려요. 그래서 밴드 들어가 보시면 거기 항상 강의 계획서가 먼저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네, 요 내용 그대로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점은 아까도 계속 제가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저도 좀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학생들이 좀 많이 좋아해줘서 그 상위권 학생들이 특히 만족하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계속 아쉬웠던 게 하위권 학생들한테 그만큼 좀 신경을 많이 못 써줬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수업을 듣다가 못 버티고 나간 학생들이 저는 1년 동안 되게 마음에 밟히고 그래서 그게 신경이 많이 쓰였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물론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이 잘하는 것도 신경을 계속 쓰겠지만 한 명 한 명이 그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수업을 만드는 게 저한테 가장 큰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좀 더 케어를 하고 낙오자 없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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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희가 항상 그 아까 말씀드렸던 주말 클리닉 시간에 학생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개별 오답을 정리해서 그날 이제 풀고 검사를 받고 가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적으로 계속
네네. 아, 그러니까 개별 오답을 해서 그 틀린 문제를 학생이 이제는 풀게 됐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아, 네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네. 어쨌든 클리닉 시간에 개별 오답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있고, 제가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이 됐는지. 네네네.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테스트를 보는데 사실은 이미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니까 1학년 때 내신 등급도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고려해서 보통 반 배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마치고 저는 학원에 계속 있으니까요. 뭐 궁금하신 거, 뭐 학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뭐 등등 이제 남아서 얘기 나눠보고 갈 수 있었으면 전 좋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